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왜 그 사람을 믿었을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처음엔 말도 부드럽고 배려심도 있어 보이고 나를 존중해 주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이런 경험 사실 한두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 치명적입니다. 젊을 때야 사람 하나 잘못 만나도 시간으로 경험으로 만회할 수 있지만 이제는 한 번의 선택이 돈, 마음, 관계까지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섭다. 괜히 정 주었다가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럽다. 그런데요, 사람의 본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미 작은 신호로,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평소 습관 속에서 계속해서 힌트를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흘려보냈을 뿐이죠. 만약 그 신호를 조금만 일찍 알아차릴 수 있다면 쓸데없는 마음고생도 큰 손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말솜씨에 속지 않고 진짜 본성을 알아볼 수 있는 핵심 신호들을 차분하게 현실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관상 이야기 아닙니다. 미신도 아닙니다. 실제 사례와 심리 흐름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아, 이건 좀 보류해야겠다. 이 사람은 거리를 지켜야겠다. 이런 판단이 훨씬 또렷해지실 겁니다. 이런 주제가 필요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한번 눌러두세요. 앞으로도 사람 관계에서 손해보지 않는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는 없어도 크게 다치지 않는 눈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신호 일말이 아니라 속도를 보세요. 사람의 본성은요, 멋진 말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얼마나 빨리 밀어붙이느냐에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시죠? 처음 본 날인데도 어머, 우리 인연이다. 연락을 하루만 늦게 해도 왜 이렇게 차가워요? 만나자마자 저는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했어요. 친해진 지 며칠 안 됐는데 이건 우리 둘만 아는 얘기. 겉으로는 정이 많고 따뜻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조심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진짜 관계는 시간 속에서 천천히 신뢰를 쌓는 과정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 과정을 건너뛰고 감정을 먼저 끌어올려서 여러분을 잡아두려 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친해지자는 사람의 진짜 목적, 관계를 급하게 당기는 사람의 속마음은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1. 상대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려는 것. 2. 내가 원하는 걸 빨리 얻으려는 것. 특히 우리 나이에는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반갑잖아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면 마음이 풀리고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이 있구나 싶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 따뜻함이 진짜 정인지 아니면 계산된 접근인지는 말의 내용보다 관계의 속도로 구분됩니다. 체크 질문 3개 여기서 바로 걸립니다. 이 사람이 다가오는 속도가 빠를 때 아래 질문을 속으로 한 번만 해보세요. 1. 내 이야기를 정말 기억하고 있나? 칭찬은 많은데 정작 내가 말한 사소한 정보는 잘 모릅니다. 2. 내가 천천히 가자고 하면 존중하나? 그럼 나 안 믿어요? 처럼 죄책감을 주면 위험 신호입니다. 3. 나 말고도 누구에게나 이렇게 친절한가? 누구에게나 친근한 스타일일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친근함을 목적을 위해 반복하는 경우예요. 현실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3살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말이 정말 곱고 상대를 띄우는 말을 잘하더랍니다.
선생님은 말씀이 참 품이 있으세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은 있는데 선생님은 느낌이 다르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만난 지 3번 만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우리끼리는 솔직해야죠. 사실 제가 요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선생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여기서 핵심은 돈 얘기가 아닙니다. 3번 만에 도움을 요구하는 속도가 핵심이에요. 정상적인 관계는 부탁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신뢰가 쌓이기 전에 부탁이 먼저 나오면 그 관계는 이미 방향이 틀어진 겁니다. 신호 이호이가 편안한지 아니면 비처럼 느껴지는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뭔지 아세요? 친절입니다. 말 함부로 안 하고 먼저 챙겨주고 작은 선물도 건네고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해주는 사람.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좋은 호의 대 위험한 호의. 좋은 호의는 받고 나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반면 위험한 호의는 받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요. 이상하죠? 분명 고맙긴 한데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정도면 나도 뭐 하나 해줘야 하나. 괜히 신세 진 것 같네. 거절하면 내가 너무 매정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이 감정이 생기면 이미 신호는 켜진 겁니다. 왜 이런 호의가 위험할까요? 진짜 호의는 돌려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 있는 사람의 호의는 처음부터 회수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아주 분명해요. 필요 이상으로 자주 베풉니다. 굳이 안 해도 될 걸 합니다. 이건 별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꺼냅니다. 바로 이 타이밍이죠. 실제로 많이 나오는 말 패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괜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이 말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호의를 관계의 담보로 바꾼다는 거예요. 즉, 내가 너한테 잘했으니 이제 너도 나한테 응답해야 한다. 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더 취약한 이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세대는 정을 중요하게 배워왔습니다. 도움 받았으면 갚아야 한다. 나만 빠지면 안 된다. 남보기 민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식의 호의에 더 쉽게 마음이 움직입니다. 문제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 방식을 쓴다는 거죠. 새 사례 하나 더 들어볼게요. 동네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이 항상 커피를 사주고 무거운 거 있으면 먼저 들어주고 전화도 자주 걸어 안부를 묻더랍니다. 처음엔 정말 고마웠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선생님을 이렇게 챙기는 거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며칠 뒤 사실 제가 요즘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해보려는 일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일의 내용이 아닙니다. 호의 부담 부탁. 이 순서 자체가 문제입니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 누군가의 친절이 반복될 때 이 질문을 꼭 해보세요. 이 사람의 호의는 나를 편안하게 하나? 아니면 나를 조급하게 하나? 조급해진다면 그건 이미 관계의 균형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신호 3말이 예쁘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표정도 태도도 연습이 가능하죠. 그런데요, 말투에 섞인 압박의 방향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은 대놓고 거칠게 말하는 사람보다 지나치게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사람을 흔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조심해야 할 말투의 공통점. 이런 말투 낯익지 않으신가요? 선생님 같은 분이라면 당연히 이해하시죠. 이 정도 판단은 하실 분이라고 봤어요.
제가 괜히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 같았으면 절대 안 드렸을 기회예요. 이 말들의 공통점은 선택의 자유를 슬쩍 빼앗는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존중하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 말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이걸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왜 이런 말투가 위험할까요? 사람은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 말투는 바로 그걸 노립니다. 일 먼저 칭찬으로 마음을 올려놓고 이 당신은 다를 줄 알았다는 프레임을 씌운 뒤 3. 거절하면 내가 소인배가 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일단 들어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아주 미묘한 차이 꼭 기억하세요. 건강한 요청. 혹시 가능하시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우시면 괜찮습니다. 위험한 말투. 선생님 정도면 이 정도는 해주실 줄 알았어요. 이 두 문장의 차이 느껴지시죠? 앞의 말은 선택권이 온전히 나에게 있고 뒤의 말은 거절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구조입니다. 현실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장면. 처음엔 늘 이런 말부터 시작합니다. 선생님 말씀은 항상 옳아요. 선생님은 남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요구가 나오는 순간 말투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판단 못하실 분 아니잖아요. 이때부터는 관계가 아니라 압박입니다. 내 마음이 먼저 반응한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말을 듣고 나서 이런 느낌이 들면 신호입니다. 기분은 좋은데 마음이 급해진다. 거절하면 미안해질 것 같다. 판단을 빨리 내려야 할 것 같다.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이 난다. 이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게 설계된 말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심하지 않아도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은데. 맞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사람을 의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를 먼저 지키는 기준 하나쯤은 마음속에 세워두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사람의 본성은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데서 반복됩니다. 일 관계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지 않은지, 이 호의가 편안한지 부담으로 남는지, 산말투가 존중인지 압박인지,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적어도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관계는 피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은요, 기다려줍니다. 거절해도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도와주고 나서도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선택은 늘 여러분 몫으로 남겨둡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한 번은 멈춰야 하는 순간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잠시 거리 두셔도 됩니다. 자꾸 판단을 재촉한다. 우리 사이에라는 말을 자주 쓴다. 거절하면 서운함을 표현한다. 도움을 준 뒤 반드시 무언가를 요구한다. 이건 인연이 아니라 부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선택.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고 수많은 관계를 통과해 왔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얻기 위해 나를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 정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조금 조심하는 건 냉정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겁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의심이 아니라 기준에서 생깁니다. 이 기준만 마음에 두고 계셔도 앞으로 만나는 인연은 훨씬 가볍고 건강해질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안전벨트 하나쯤은 되어드렸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